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TV 안녕하세요.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저는 맹경순입니다. 제가 좀 아는 소프라노 임선혜 씨라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명랑발랄하고 때로는 발칙한 얘기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 블로그에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속상할 때 늘 남의 편인 엄마에게 털어놓는다. 내게 약효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속상하다는 것은 누구와 이제 다툼이 있었을 때고 항상 남의 편인, 그러면 엄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편이 돼준다는 거죠. 내 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나중에 생각하니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다툼이 있어서 막 속상할 때 내 편 안 들어주면 너무 화나잖아요. 배신감 느끼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어렵게 꺼냈는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이런 면이 있지, 얘기하면 뭐 화를 제가 버럭 내거든요. 근데 이 젊은 여성의 글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약에 써도 먹는 것은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는 거에는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좋은 얘기인데도 꼭 지금 내가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좁은 마음 넓어지는 약은 없나요? 이따 2부에 정재닥 선생님 오시면 물어볼까 봐요. 네, 오늘 들려드리는 음악과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을 넓히는데 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소비자 주권 시대, 오늘은 장진영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지난달이었죠? 네. 신용카드 이용자들을 대신해서 시티은행 상대로 마일리지 제공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셨어요. 네, 이게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이었다면서요? 네, 대법원 판결은요. 네. 지난달은 아니고 작년에 났습니다. 작년. 네. 이게 13년짜리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잘못 봤습니다. 예. 근데 별명이 마일리지장이시라면서요? 예, 제가 마일리지 소송을 처음 시작한 게 2006년입니다. 네. 사법연수원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LG 카드였습니다. 네. 그때 LG 카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용카드 회사였는데 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서 1심, 2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티카드 사를 상대로 해서 또 마일리지 소송을 해서 1, 2, 3심. 이게 끝난 게 2013년입니다. 2013년. 그러니까 횟수로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일리지 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런데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기관에서는 장 변호사님을 굉장히 싫어하겠는데요? 예, 뭐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카드사들이 공포의 대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하긴 7년 동안 이걸 지속하려면은 체력과
그 근력과 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시겠는데요. 요즘 왜 그 마일리지 제도요. 네. 이게 이제 소비자를 위한다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면 시작하는 거고 소비자들도 확실히 좀 혹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실제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소비자 편에서는 이런 소송까지 갔을 때는 확실한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다툰 건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툰 소송인데 네. 신용카드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신용카드가 있는데 네. 하필이면 어떤 신용카드를 고르는 이유는 네. 어떤 사람은 주유 할인 서비스가 그쵸. 좋아서 어떤 사람은 뭐 네. 외식 할인 서비스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항공 마일리지를 준다니까 네. 그 카드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은 부가 서비스지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핵심적인 서비스인 거죠. 네, 네. 그렇게 핵심적인 서비스를 네. 얼마를 준다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쓰면 2마일을 주겠다라고 네, 네, 약속을 해서 네. 저처럼 혹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손님들이 모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꾸죠. 네. 1,500원을 써야 2마일을 준다. 네. 또는 주유 할인이 뭐 원래 80원 해준다고 네, 그랬다가 네. 60원만 해주겠다. 네. 제가 가입할 때 없었던 전달 사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 돼야 된다. 네. 각가지 제한 조건을 붙이면서 손님들한테 이제 혜택 주는 거를 축소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 예,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오잖아요. 일방적으로죠. 네. 근데 그거는 처음에 손님들하고 한 약속을 계약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손에 걸고 이렇게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좀 손해가 났다. 또는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바꾸는 짓을 너무나 관행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첫 번째 소송입니다. 이 사건. 네. 근데 그 소송의 시작은 이제 의뢰가 와야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처음에 사법연수생이었기 때문에 네.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네. 제가 혼자 원고가 돼서 변호사 없이 저는 이제 사법연수원생이니까 혼자 소송을 LG카드를 상대로 한 거죠. 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변호사의 자격도 그러니까 어떤 그 인증을 자격이 없었죠. 네. 자격이 없었죠. 네. 근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제가 원고가 되는 거니까. 원고로서. 네. 저 혼자 원고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카드 회사고 우리나라 굴지의 로펌을 선임해서 제 훨씬 법조 선배인 변호사가 나와서 싸우고 저는 이제 혼자 나가서 법정 영화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했죠. 근데 그렇게 시작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리스크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왜 법조계도 이제 일단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런 도전을 낸다는 건 나쁘게 얘기하면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이름 한번 날리려고 저러나 이런 소리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그 법조계 선배 사이에서는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것이 이런 얘기도 들으실 수 있고 잘못하면 내 장래에 혹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은 안 했고요. 그냥 이거는 화가 났다. 나는 화가 났다. 네. 근데 따졌어요. 네. 근데 법대로 하래요. 우리 법대로 한 거예요. 그게 다고. 네. 그 이외에 법조 선배 이건 사건으로 만나는 거니까 제가 법조 그래요? 선배한테 서로 쿨합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이런 그 마일리지 소송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그 횡포 일방적인 횡포로 시작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하면서 그 신용카드 쪽에 이제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정당한 논리를 여러 가지 되는 것 중에 아니 남들도 다 바꾸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또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하면 되지. 너한테 손해가 뭐가 있느냐? 해지 안 해놓고 해지 안 한 거는 너도 좋으니까 해지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굉장히 왜 동네 하시고. 골목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대체 당신네들 회사 이름이 신용카드 회사 아니에요. 네. 신용카드. 신용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왜 이렇게 네. 신용 없는 말을 하느냐. 네. 네. 만약에 고객이 200만 원어치 카드를 결제를 했어요. 네. 근데 쓸 때는 상황이 좋았는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럼 당신들 나는 200만 원 썼지만 100만 원만 낼게요. 받아들여 주느냐? 안 받아주지 않냐? 네. 왜 안 받아들여 주느냐?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네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나도 고객도 마찬가지지만 신용카드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네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별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도 하고, 하여간 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긴 소송 기간 동안 죄송하지만 연수생 신분이었으니까 예. 아시는 것도 그쪽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있죠. 시스템화해서 정말 수많은 전문적인 그런 그 내공이 있는 분들이 상대편이었을 텐데 네. 그 참 이기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남의 말처럼.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네. 저도 겁나죠. 무섭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선배는 또 밤길 조심해라 이런 사람도 네. 있었고요. 네. 이게 파장이 워낙 커요. 네. 저는 LG카드의 한 카드를 갖고 했지만 네. 그 부가 서비스에 달린 이권이라는 게 어떤 신문사에서 얘기하는 건 뭐 1,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네. 보도까지 있었어요. 네. 워낙 파장이 큰 사건이다 보니 네. 카드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을 선임해서 그렇겠죠. 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겠죠. 네. 네. 이제 연수원생이었다가 이제 연수원생 신분으로서는 좀 겁도 나죠. 그럼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이게 뭐 아주 복잡한 소송이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어려운 소송도 아니고 약관규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바꾸려면 네. 미리 계약할 때 손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설명해주지 않으면 무효다. 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 사건에 대입을 하면 네. 신용카드 가입할 때 그 손님한테 이거 1,000원당 2마일이지만 네. 이거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야 약관에 있는 네. 부가 서비스는 6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그렇죠. 유효한 거예요.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법을 보고 네. 그냥 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요? 아니, 왜 안 하냐면 신용카드 가입해 보셨잖아요. 네. 아나운서님도. 근데 그 부가 서비스를 보고 가입을 하는데 그거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손님들이 그거 가입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네. 안 하죠. 네, 네. 그게 계속 퍼준다. 회사가 너를 위해서 퍼줄 거다라고 네. 약속을 하니까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손님 놓치기는 싫고.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신용카드사들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네. 파격적인 조건을 일단 내걸고 그래야지 조금 쫙 모은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런 치사한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혼자 시작해서 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처음에 혼자 제가 원고가 돼서 1심을 네. 진행했어요. 네. 1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승소했어요. 음. 그러니까 엄청난 언론의 관심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가 막 일방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많은 소비자들, 국민들이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소송에서 판결이 나니까 야, 여기 관심이 증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걸 다뤘고요. 네. 대부분의 방송사가 이 뉴스를 보도했어요. 이 판결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하루에도 500명씩, 600명씩 가입을 하고 네. 소송을 나도 해달라.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2차 소송에서는 네. LG카드를 상대로 이제 제가 두 번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는 한 300명 정도가 소송에 내가 돈을 내고 네. 네. 제가 이제 착수금을 조금 받았어요. 몇만 원. 네. 그거를 내고 참여를 하겠다라고 모였는데 네. 그때 LG카드가 항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한카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
저랑 비슷한 경로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10,000명이래요. 10,000명이었대요. 그 10,000명한테 다 약속을 처음 한 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마냥 모르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네. 또 참여한 사람이 300명이었는데 10,000명한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300명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됐고요. 10,000명한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LG 신한카드와의 그 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회사에서 요구한 거는 집단 소송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였다면서요? 네, 다 해줄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소송의 원인이었는데 원인이 없어졌죠. 네. 근데 그 시기에 한 사람 아니고 그 전에 했다거나 뭐 이런 그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보호를 못 받았나요? 그런 정도 이제 그 카드 회원이 한 10만 명 됐는데 제 예상으로는 한 적어도 7, 8만 명이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10,0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자료를 다 내달라. 10,000명을 다 검토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어요. 저 혼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집단소송으로 갔으면 가능했던 걸까요? 이겼을 수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집단소송을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LG카드 그 트래블 카드라는 카드였는데 트래블 카드 회원 10만 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주소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돈 들여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이 시티은행 소송은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이죠. 그 뒤인가요? 그렇습니다. LG카드 뒤인데 시티은행이 좀 더 고약한 게 LG카드 소송이 2007년 3월인가? 이때 이제 1월에 판결이 났네요. 1월에 판결이 났는데 그 시티카드가 똑같은 그 LG카드의 똑같은 내용 1,000원을 쓰면 2마일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드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시작한 게 2007년 5월이에요. LG카드가 LG카드의 그 손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2007년 5월이 아니라 그 전이네요. 광고를 했다가 그래서 쫙 끌어 모았겠죠. 근데 LG카드가 그 2007년 1월에 졌는데 2007년 5월에 축소를 했어요. 마일리지를 1,500원을 써야 2마일을 주겠다. LG카드가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을 했는데 판결 1심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판결을 보고도 4개월 뒤에 판결 4개월 뒤에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것 봐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법원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명을 모았어요. 저는 시티카드 회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회원인 사람 100명을 모아서 소송을 2007년 5월부터 했죠. 그 시티카드에서는 정말 괘씸했겠네요. 이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마일리지장은 나서서 사람들을 모으나. 그러게요. 그쪽 사람들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을 선임을 또 했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1심 시티카드가 졌고 2심 또 항소를 해요. 또 같은 로펌을 선임했어요. 또 졌어요. 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결국 대법원 가서도 시티카드가 패소한 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참 완패할 거를 갖다 이렇게 그렇죠. 했네요. 5번 소송을 했고요. LGCT 5번 전부 소비자가 이겼죠.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집단 소송이 아니고 말하자면 기획 소송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말하자면 그렇죠. 기획소송입니다. 기획소송의 좀 뜻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소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획수사가 있고요. 수사도 검사가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는 거를 이제 일반 수사라고 하면 그런 신고가 없었는데도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의심이 간다. 이렇게 해서 기획하는 수사가 있어요. 변호사의 소송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무슨 뭘 해달라고 맡기지 않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변호사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그게 이제 기획소송입니다. 그 기획소송은 저처럼 저가 일단 저 혼자 또는 뭐 몇 명이 모여서 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모여서 하는 집단 소송일 수도 있고 네. 양태는 그렇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이런 이제 재판에 참여해서 승소를 했다 네. 하면 소비자들은 어떤 구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LG카드가 신한카드, 시티카드가 약속한 그 네. 약속을 네. 카드 유효기간 끝까지 네.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시티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령한 대로 하겠지만 네. 소송에 참여한 100명 이외에 예, 고객들한테는 자기네들은 약속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나라 법의 한계입니다. 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보호를 못 받는. 그러면 다시 소송을, 그러니까 다시 해야죠. 네. 참여 못했던 사람들이 네, 다시 해야 되는데 역시 그때도 그 사람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네. 패소한 측에서 네.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물어줘야죠. 물어줍니까? 다 물어줘. 해볼 만한 일이네요. 해볼 만한 일이죠. 네. 자, 굉장히 사실은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들을 때는 재밌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그 와중에 계신 분들에게는 일단 참 소송이라는 것은 길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승소했다는 판례가 그 후에 일어날 사태에 좀 효과를 주나요? 제가 이제 바랬던 건 그겁니다. 이게 소비자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네. 설령 손해가 나는 일이다 하더라도 지켜야 네. 된다. 네.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좀 깨닫고 네.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건데요. 또 소비자들도 이런가?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런. 네. 소비자들한테는 당신들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참고만 있지 말아라. 네. 라는 걸 일깨워주고 네. 기업들한테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걸 또 일깨워주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네. 역시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소송 한번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럼요. 또 기업들은 더 교묘하게 네. 예, 장치를 더 많이 만들어두고 네. 하던 짓은 똑같이 하고. 네. 그래서 좀 무력감도 느끼고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은 정말 이거 다 소송해야만 되는가? 전체적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것을 좀 기업들에 대해서 윤리적 혹은 또 법률적 이런 좀 푸시가 있으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 소송이 나기 전에 저 말고 다른 일부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아니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고 횡포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공정위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또 금감원에도 많이 항의를 했던 모양인데 금감원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이 나서주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그런 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면 소송 같은 지루하고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드는 절차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왜 얼마 전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현호섭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제기할 때 그 분은 도대체 신용카드를 써보거나 발급받아 본 적이 없는가 이런 질타가 나왔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정도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별 관계없는 삶을 사셔서 그런가요? 그럴까요? 그런데 왜 흔히들 우리들 옛부터 내려오는 말에 소송 한번 잘못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해서 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피해가려고 했잖아요. 피하는 게 좋죠. 그래도. 근데 피해 가다가 보니까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길이 다 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어떤 태세를 갖춰야 됩니까? 소비자들은 일단은 소비자들이 다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도 분노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부당하다라는 항의는 항의를 그런 이제 항의하는 목소리가 모아지면 저 같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소송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목소리들을 보고 행동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변호사들이 좀 봉사
하는 희생하는 그런 자세로 사실은 일방적인 희생도 아니에요. 저도 이런 사건 하면서 네. 뭐 돈은 안 됐지만 이름을 얻었어요. 그랬겠죠. 네, 이름을 얻었고 또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투자로서도 투자의 의미도 있어요. 네, 사실 그거 없이 한다는 것도 사실은 옆에서 보기 좀 불안하죠. 저 사람 왜 할까? 근데 저는 그런 좀 뭐 제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욕심인데요. 정의로운 욕심. 예. 그런 욕심은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해서 좋으십니다. 네. 네. 그런 욕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소송 진행하시는 긴 기간 동안 가장 또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저 이름 날리려고 그래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얘기하면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이름도 좀 알리고 네. 젊은 변호사가 네. 저 법원 출신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고 네. 그게 뭐 탓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 우리는 또 거룩한 허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분노했다 네. 했을 때 그냥 변호사를 물색해봐야 되는 겁니까? 요새는 지금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보듯이 네. 변호사 수가 굉장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가한 변호사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거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부분을 정말 어떤 시간을 내서 해보겠다는 분들은 좀 명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가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지만 이런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의 명단을.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일단 변호사가 돼서 사실 수입료가 커진다는 것도 매력적인 일인데 그와 병행해서 이런 일에 한 10분의 1은 내가 시간과 정력을 쓰겠다.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라는 것이 어쩌면 그 사회 악이나 사회적 윤리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은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시민의 미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이기셨다는 아주 재미있고도 상쾌한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